실례지만 누구세요? 40년 동안 저의 이름을 불러온 남편의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부르며 웃던 호진 씨가 저녁이 되자 낯선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한평생 쌓아온 관계와 사랑까지 모두 앗아가는 병이라는 걸요.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잊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치매라는 절망 속에서도 기억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30분만으로 내 나이를 15살이나 젊게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면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치매가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여정.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73세 치매 남편을 둔 김옥자입니다. 제가 남편의 치매를 마주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두 분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분은 은평구에 사시는 배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인데도 30년째 매일 아침 북한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친구들이 여럿 있었지만 배영철 할아버지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비결은 오직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머릿속이 맑아져요. 내 나이에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 약은 바로 이 산이에요. 배영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은 젊은 뇌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영철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간단히 물 한 잔 마시고 북한산으로 향합니다. 2시간 동안 산을 오르내리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치고 저녁에는 집 주변을 30분 정도 산책합니다. TV는 하루에 1시간만 보고 책은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책은 학생 때 시험 보려고 읽은 게 마지막이에요. 배영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운동파였습니다. 반면 제가 만난 다른 한 분은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혜원 할머니였습니다. 70세인 김혜원 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와 소설을 좋아하셨는데 놀랍게도 30년 전에 읽은 시구까지 정확히 외우셨습니다. 책은 내 오래된 친구예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짬짬이 읽었지만 지금은 하루 3시간은 책과 함께해요. 김예원 할머니는 언젠가 치매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50대 수준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예원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시집을 읽습니다. 오전에는 소설책을, 오후에는 역사책이나 에세이를 읽고 저녁에는 다시 시집을 읽습니다. 걷기나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가끔 집 앞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라고 합니다. 몸 움직이는 건 젊었을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 다리는 약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생생하답니다. 김예원 할머니는 자신을 완벽한 독서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운동과 독서, 과연 어느 쪽이 뇌를 더 젊게 만들까요? 두 활동 모두 뇌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혹시 둘 다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건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만 하는 그룹, 독서만 하는 그룹,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뇌의 변화를 관찰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았지만 특히 두 활동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평균 7.3세, 독서만 한 그룹은 평균 6.8세의 뇌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모두 한 그룹은 무려 15.7세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끈 박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운동과 독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뇌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뇌의 피를 잘 돌게 하고 독서는 뇌 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둘을 함께하면 각각의 장점이 서로를 돕는 거죠. 제가 만난 배영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니 운동을 통해 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혈관이 넓어지고 깨끗해져서 뇌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건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아요. 물이 더 잘 흐르게 되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해마라는 뇌 부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데 운동을 하면 이곳이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배영철 할아버지의 해마는 같은 나이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한편 독서파인 김혜원 할머니의 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으면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언어 이해, 기억,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합니다. 책을 읽을 때 뇌는 글자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감정을 느끼는 복잡한 작업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뇌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신경심리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예원 할머니의 뇌 검사를 보니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시냅스가 더 많고 촘촘하다고 합니다. 마치 숲속에 오솔길이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뇌 속에 길이 많이 생긴 거죠. 운동과 독서를 함께 했을 때의 효과가 더 컸던 이유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이 물질이 부족합니다. 두 활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이 물질이 평균 53%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에서 만난 85세 김욱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장 희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1년간 매일 30분 걷기와 30분 책 읽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뇌 나이가 12세나 젊어졌고 잊었던 손자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도 힘들고 책을 읽으면 금방 졸았어요. 그래도 아내가 함께 해주니까 조금씩 할 수 있었죠. 6개월쯤 지나니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김욱재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운동은 뇌에 맑은 물과 좋은 걸음을 주는 것이고 독서는 그 땅에 다양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둘 다 있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운동과 독서를 함께하면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억력 저하도 천천히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의 효과를 보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하루 30분의 운동과 30분의 인지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뇌의 신경 연결망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세운 루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30분 산책, 저녁에 30분 독서. 처음에는 이 작은 계획조차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걷기를 귀찮아했고 책을 읽다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가벼운 운동이 노년층 뇌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해마의 혈류량이 25% 증가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시작한 아침 산책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 주에는 집 주변을 10분만 걸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5분, 그 다음 주에는 20분으로 조금씩 늘렸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주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걷기와 대화를 함께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4주차부터는 걷는 경로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항상 같은 길만 걸으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공원으로, 때로는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독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에서 오디오북을 틀어주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10분 정도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차부터는 제가 직접 짧은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3주 차부터는 남편이 직접 짧은 문장을 읽고 저는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6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로 산책할까? 라고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은 어떤 책 읽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활동이 이제는 하루 일과가 된 것이죠. 여기서 연령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는 하루 40분 정도의 빠른 걷기와 새로운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는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과 익숙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적당합니다. 80대 이상은 하루 20분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벼운 운동과 큰 글씨 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신체 활동은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이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독서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의식을 만들면 습관이 더 빨리 형성됩니다. 또한 달력에 운동과 독서를 한 날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산책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뇌 건강 동아리가 생겼는데 매주 화요일에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운동과 독서가 뇌 건강에 중요하지만 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남편의 치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뇌 건강 식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식단은 영양사와 신경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것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에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의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자주 해주는 간단한 고등어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를 손질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양파, 대파, 생강을 올리고 찜기에 15분만 쪄주세요. 비린내도 적고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하루에 호두 5알에서 7알이나 아몬드 15살 정도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것이 치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남편에게 만들어주는 뇌 건강 스무디를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 한 줌, 시금치 한 줌,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을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남편도 좋아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서 남편에게 간식으로 줍니다. 당신도 매일 먹는 음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를 먹고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고 튀긴 요리 대신 찐 요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바나나 1개를 먹으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칼륨이 들어있어 운동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독서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견과류, 달걀 노른자, 녹차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남편이 독서하기 30분 전에 호두, 몇 알과 따뜻한 녹차 1잔을 준비해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2리터를 마시는 것이 좋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정제된 설탕, 과도한 소금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 과자,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할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 좋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동과 독서, 식단 개선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남편이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뭐해? 난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독서, 식단 개선을 3개월째 지속했을 때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로 산책할까? 라고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책 읽을 시간이야. 라며 스스로 책을 찾았습니다. 4개월 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자의 이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동안 얘가 누구지? 라고 물었던 손자를 보며 우리 민수 왔구나. 라고 말한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옥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실례지만 누구세요? 라고 물었던 그 남편이 40년 동안 불러온 제 이름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옥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남편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은 이러한 변화가 뇌신경가소성 덕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손상된 부분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치매 초기에도 이 능력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속도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치매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작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변화를 본 이웃들도 하나둘 운동과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뇌 건강 모임이 생겨서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주 2회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의 치매와 싸우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 운동하고 1시간 독서하겠다라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10분만 걷고 한 페이지만 읽겠다는 작은 다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다 보면 쉽게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더 빨리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산책하고 독서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말하고 웃고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뇌에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나도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실천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운동과 독서, 이 두 개의 열쇠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